예, 예, 고맙습니다. 원래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썰렁해야지 좋은 날인데 그렇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잊지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모바일 플랫폼 정당, 공유 정당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모 수준으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입니다. 실용 정당입니다. 실용 정당,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한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용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상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또한 휴대폰을 사용해서 알기 쉽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바로 이 화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커리어 크로시, 그 다음에 이슈 크로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커리어 크로시는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고, 이슈 크러시는 중요한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커리어 크러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민국 씨라는 자영업자가 나옵니다. 이분의 고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민국 씨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면 닫게 되죠.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카페를 닫는 시간에 자기가 거기서 또 주점을 운영하면 어떠냐? 그렇게 되면 서로 월세도 나눠서 내니까 훨씬 더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실제로 해봤더니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에는 한 사업장에는 한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 끝에 우리 국민의당 커리어 크러시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영업자 그룹을 한번 눌러보죠. 그럼 여기 보면 이미 또 다른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현안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실에 이 공유 사업장에 대한 그런 하소연을 여기에다가 적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현안 등록을 합니다. 보면 지금 또 이제 여러 이슈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만든 그 공유 사업장이 현안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자영업자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이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잘 모아서 의원실에서 책임을 지고 보다 더 잘 정리된 형태로 다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기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선은 의원실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커리어 그룹과 충돌하는 지점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우선은 상가 임대 사업자분들한테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국세청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 조항에 맞추어서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실시간으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만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의원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만족스러운지 신속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이렇게 그 참여한 사람들이 의원을 평가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평가는 그 정당에서 다음 그 국회의원 평가에 제대로 반영해야만 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이 그 이슈 크러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N번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공항에서 귀국하면서 기자회견 때 그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종의 인터넷을 이용한 성착취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14세 중학생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인 초등학생이 저 범죄 조직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할 때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또는 여기처럼 국회에서 그 동의를 얻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지금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진행 과정을 그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세 소녀가 여기에 이슈 크러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이슈를 등록합니다. 중학생이다 보니까 뭐 길게는 안 쓰고 짧게 저런 그 아주 걱정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슈를 등록했습니다. 이슈로 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권은희 의원실에서 이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4,541개나 지금 달리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투표안을 또 의원실에서 책임지고 잘 다듬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첨부 자료로 저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 텔레그램 본사에도 질의한 그런 내용들도 그 토론을 위해서 추가 자료로 거기에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투표안, 의원실에서 정리한 투표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각각 투표로 그 참여자들의 의사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권 행사를 합니다. 예, 이런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있으면 직접 휴대폰으로 또는 가정에서 쓰시는 그 PC로 이렇게 그 자기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치는 국민들 손안에 있습니다.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의 정당, 모바일 플랫폼 정당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